밤사이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호우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MBC 재난자문위원인 정창삼 교수와 함께 자세한 피해 상황 그리고 대비책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비가 특히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오늘 오전에 1시간 동안 비가 115mm가 내려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폭우로 도로가 침수돼서 차량이 잠기기도 했는데요. 이 차량 침수로 5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역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서산입니다. 네. 그리고 서산 지역이 어젯밤에만 하더라도 한 400mm 정도 비가 집중됐고요. 특히 사고가 접수된 시간이 새벽 3시 59분입니다. 4시 정도가 됐고요. 이 당시가 쉽게 얘기하면 100mm의 비가 3시간 정도 계속 지속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요. 100mm 강수가 100mm, 100mm, 100mm 3시간 지속되는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정도 비가 오면 주변 도로에서 물이 차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도로가 이렇게 침수되면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논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흙탕물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새벽 4시 상황이니까 그 물이 차오르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보면은 그 인근에 4시에 접수를 받고 난 다음에 주변 이제 소방대에서 출동을 해서 5시 14분에 일부 차량에서는 3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망자가 난 사고 그 차량에서는 6시 15분쯤 발견이 됐고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사망이 이르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차량이 침수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멀리 보일 때 차량이 침수된 공간이 보이면 우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일 주변에서 침수가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수의 이제 수위가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급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무조건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30cm 이상 정도 물이 차게 되면 탈출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수위가 이제 외수의 수압이 가해지게 되면 차량 안쪽에서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창문을 좀 열어두시면 물이 안쪽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수압이 같아지면 문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피하고 싶고 그다음에 차량 자체가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수위가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라면 무조건 차량에서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충남 당진에서는 도로는 물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에 어제 한 380mm 정도, 377mm가 지금 왔는데요. 한 새벽 자정부터 시작해서 6시, 9시까지 거의 400mm가 집중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비가 가장 많이 왔던 새벽 3시경에 당진천이 범람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천이 큰 하천은 아닙니다만은 단기간에 많은 비가 와서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하 공간을 침수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심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차도가 침수되는 것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2022년대 흰남노 때 포항 냉천에서 지하주차장 참사가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2023년에 오송 지하 참사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있는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이 범람하면서 그 외수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지하 공간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경우들인데요.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하천 위험 구간 주변에 있는 저지대에 대해서 특히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차단 시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천의 구간이 워낙
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하천이 위험 지역에서만 터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송 참사 때도 보신 것처럼 네. 거기 위험 구간이기도 했지만 공사 중이면서 그러니까 인적 요소에 의해서 우연하게 사고가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수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는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뭐 3분 이렇게 급박하게 되기 때문에 지하 공간에서는 비가 많이 올 때 항상 주변을 좀 모니터링하시고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가급적 물막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공간들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충남 청양과 공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 5명이 매몰되거나 휩쓸렸다가 다행히 잘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가 왔을 때 항상 같이 수반되는 것이 산사태인데요. 네. 산사태가 일단은 우리가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피가 안 됐을 때 이제 청량에서처럼 이렇게 매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청량 사례는 오전 9시 34분에 발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타임에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빨리 119에서 출동을 해서 그 피해자들을 빨리 구조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사고가 난 분 같은 경우 새벽 4시, 3시 59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야도 확보하기 어렵고 출동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출동을 해서 피해자들을 구조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주의점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산사태는 예방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방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산에 있는 토사가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산에 내린 빗물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우리가 산에 있는 물길을 잘 우리가 발달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에서 인위적인 개발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네. 결국은 어떤 개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 그러죠. 그런 포인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산사태가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산사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피 공고가 났을 때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피 공고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어야겠네요. 네. 또 경기도 역시 남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가 매몰돼서 4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고가 난 고가도로가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던데 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고가도로 옹벽의 경우는 옹벽이라는 구조물의 목적 자체가 토사에 그러니까 흘러내리려고 하는 토사를 막아주는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토사를 받아주는 하중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가 오면은 물에 의한 수압도 같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수압이 걸리면 그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 물구멍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들이 다 빠져서 수압이 적게 걸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설계라든가 시공에서의 어떤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밖에 되지 않은 구조물이고 네. 그다음에 이 당시에 온 비 자체가 시 강우량은 좀 많았습니다. 39.5mm로 좀 강하게 왔지만 그래서 총량 자체가 한 65mm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붕괴됐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붕괴됐던 시점 자체가 7시 4분에 붕괴가 됐는데 구조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10시에 이제 구조가 완료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구조에서의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고가 더 안타까운 게 옹벽이 붕괴되기 전에 이 집안 침하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또 접수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현장을 다 막고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반기라 그러죠. 6월부터 9월까지 수반기 기간에서는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구간이 공사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지점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리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잠기고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 예. 구간이 아니더라도 운전하는 도중에 침수되는 구간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상황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침수가 일어나면 사실 이제 굉장히 차량이 막힌 상태에서는 차를 버려두고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봤을 때 차량 침수 구간이 보이면 일단은 우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침수가 굉장히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장자리 쪽에 차를 세울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차를 세우시고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로는 그렇지도 못하고 차량 물의 침수가 너무 빨리 일어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를 조금 열어서 네. 바깥에 있는 물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빠져나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쪽에 차량 안쪽에서도 물이 충분히 차올라서 수압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차량 침수 못지않게도 걱정이 되는 게 집이 침수되는 사고도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반지하라든가 이제 상습 침수 구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잠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물막이판 사업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막이판을 많은 분들이 설치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로 물이 들어오냐면 가장 낮은 곳, 가장 취약한 곳으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결국은 우리가 물막이판을 설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거에 이 정도까지 침수가 됐다라는 과거의 침수 기록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막을 수 있도록 물막이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항상 주변 상황이라든가 비가 오는 패턴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경기도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말씀드리면서 준공된 지 2년이 됐다고 했는데 이 벽이 2011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정정 보도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이 또 범람을 하면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천 범람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재난입니다. 사실 대피 외에는 어떻게 피할 방법은 없는데요. 근데 이 하천 범람 직후에 대피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송 지하 참사 발생 당시에 우리가 그 유튜브 온라인으로 많은 영상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빠른 유량과 유속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피할 당시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경보, 그래서 우리가 홍수 경보, 홍수 주의보를 내립니다. 홍수 경보라는 건 뭐냐면 제방이 붕괴되거나 넘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홍수 경보가 발령된 지역 인근 지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그 안내 대피 공고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으로 높은 곳으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오늘 밤, 사실 이번에도 어제 새벽에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도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긴 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비가 많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오후 늦게는 조금 비가 조금 잦아드는 시점에 사전 대비를 충분히 좀 하시고요. 저지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막이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피 공고가 내려진 경우는 오늘 새벽 시간에 미리 대피를 하셔서 안전하게 내일 폭우를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재난자문위원 정참삼 교수님 감사합니다.